네,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또 아무런 매매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꾸리는 팁 얻어보도록 하죠. 전략 체크인에는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포트폴리오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PB입니다. 예, 오늘 장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시는지 그동안의 시장 흐름 읽어주세요. 네, 오늘 장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중동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 관련된 리스크는 뒤쪽에서 좀 설명드리고 금리 부담도 있겠죠.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더 만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한번 뒤집어주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는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만한 내용보다는 불확실성을 조금 더 가중시키는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까지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요. 불확실한 것 사이에서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국내 증시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증시 자체가 반도체 업종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부분도 좀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좀 보이고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만연한 반면에 반도체 업종만 놓고 본다면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반도체로 눈이 더 많이 가고 있고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관심도 더 쏠리고 있다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중동 리스크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쟁이라는 것이 길게 끌지 않을 것이다,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100일 안에 끝날 것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기간이 많이 길어졌었죠. 결국 이제 이런 불확실성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된다는 것은 이제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것,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종목에 대한 등락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단기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제가 단기 매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앞 코너에서 테슬라 실적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훈풍들이 국내 시장에도 똑같이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결국 호실적 종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업종이라든지 종목 내에서 이제 호실적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운용 전략에 변화 있으세요?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시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단기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긴 하지만 매매 자체가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포트에는 편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번 주에는 제가 고민을 해서 종목을 2종목 정도 교체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따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2종목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기존의 포트 보면서 어떤 종목이 편출이 된 건지 어떤 종목이 들어왔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 보시죠. 현금 비중이 없습니다. 주식 100%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인데 수익을 크게 낸 종목군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좀 여력이 있습니다. 로봇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스맥하고 T로보틱스 각각 20%씩 해서 로봇의 40%를 할애하고 있고 루닛 20%,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0%, 한미반도체 20%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편출된 종목이 어떤 건가요? 오늘 스맥과 T로보틱스가 편출되었습니다. 네. 로봇 2종목을 동시에 제외를 해주셨어요. 로봇 섹터가 이제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신 결과인가요?
네. 그 로봇 섹터가 힘들다라기보다는 전체 포트에서 이제 그냥 5분의 2죠. 그러니까 40% 정도 차지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반등의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업종을 하나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로봇 섹터 스맥하고 T-로보틱스는 정리가 됐고요. 신규 매수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종목군들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루닛은 만약에 더 밀리면은 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번 연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대로 홀딩 하시네요. 네, 우선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밀렸던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반도체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AI 관련된 업종들도 시장에도 부각을 좀 받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닥 부각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면서 조금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종목 편출은 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코 인터내셔널도 간략하게 리뷰해 주세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멕시코의 구동 모터코아 공장 준공을 했고요. 북미의 이제 친환경 차량 관련된 부품 시장 공략한다는 내용인데, 2차 전지 업종, 그다음에 전기차 업종 자체로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이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조금 대장주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교체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 발표에 의해서 생각보다 이제 국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이제 바람을 일으키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한 주 정도 더 지켜보면서 종목 교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있는데 이 종목 편입 저희 방송했던 시점이 9월 22일입니다.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저점에서 정말 절묘하게 매수가 돼가지고요. 어려운 장세 속 9월 말 10월 초에 이 종목에서 또 수익을 챙기고 있는 흐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죠. 한미반도체는 그대로 홀딩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전 고점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돌파를 실패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 시장만 조금 더 받쳐준다라고 하면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주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규 매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사셨어요? 네, 이번 첫 번째 종목은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네,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선 이제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해저 케이블 관련된 사업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사업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있었던 베트남의 이제 해저 케이블 설치라든지 이런 공시들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송배전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전기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전기차나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할 때 이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까지도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전기를 옮겨줄 수 있는 송배전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격 변동이 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일단 포트에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 이상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실적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LS 전선아시아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으시죠? 네, 그 다음 종목은 대동입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슬라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양쪽 섹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두 번, 세 번 자꾸 이게 언급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가격이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은 지지선까지 도달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로봇 종목들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지금 스맥이나 T-로보틱스가 마찬가지겠죠. 하락을 할 때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조정 구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서서히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올 때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대동처럼 한 번에 확 빠지고 지금 횡보를 하면서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회복 탄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해당 종목군들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전히 주식 비중 100%입니다. 종목에 교체 있었는데요. 최종 포트폴리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40% 종목 있던 로봇주를 모두 다 팔았습니다. 그 대신에 신규 편입한 종목은 대동 그리고 LS 전선 아시아고요. 그 밖에 루닛,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미반도체 그대로 홀딩합니다. 각각의 종목은 20%씩 이렇게 총 주식 100%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을 조금 이탈하려는 움직임은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아랫꼬리가 형성되고 있는 9시 구간인데 아직까지 금리 결정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발표가 될지 일단은 동결이 금리 결정 나왔네요. 동결입니다. 지금 3.5% 기준금리 동결됐다. 6회 연속이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